할렐루야 사부막부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개강한 지 또는 입학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요. 이번 3월 한 달 어떠셨나요? 재미있고 즐겁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힘든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2학년도 우리 1학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교수님은 2022학년도에 새롭게 이제 임용을 받으셨습니다. 김준식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김준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공학번 선배이기도 하고요. 지금 임용이 된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에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만에 우리 학교에 새로 오신 거예요? 지금이 22년도니까 벌써 11년이 지났네요. 그런가요, 벌써? 네. 한 10년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 오셔서 이렇게 새롭게 어떤 받은 첫인상이나 그런 게 있나요? 네, 일단 학교 앞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이쁜 건물도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물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네, 예, 처음 보는 웅장하니까. 건물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또 저희 학교가 제가 왔을 때는 사실 이름이 천안대였습니다. 그렇죠. 네. 2006년도에 백석대로 바뀌었으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 그 스포츠과학부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스포츠과학부는 2010년도 정도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그랬나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포츠과학 쪽은 아니지만 우리 특수체육
체육이기 때문에 체육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셨다. 사실은 저희 과가 장애인을 위한 체육교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학교 생활을 선배들하고 같이 했던 건 스키 강사를 저는 1년 했었습니다. 아, 스키 강사요? 매년 겨울방학이 되면 스키장에 가서 3달 동안 이제 스키를 타면서 거기 오는 대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 예. 가르치면서 이제 강사의 영역을 좀 갖췄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배구 동아리도 잠깐 했었고 그렇죠. 예. 축구 동아리도 있고 예. 농구, 예. 또 장애인 스포츠 예.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예. 그게 봉사활동까지 이어져가지고 봉사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공학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지금까지 쭉 밟아오셨어요. 그 10여 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졸업을 하고 나서 저희 백석대학교 유소년 스포츠센터에서 교직원으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아, 우리 학교에서요? 네. 예. 일을 하다가 꿈이 서울대대학원에서 스포츠의학을 전공하는 거여서 전공을 해서 갔었고 석사를 잘 마친 다음에 태릉 선수촌에서 잠깐 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아, 태릉, 우리가 잘 아는 그 국대, 그죠? 네, 들어갈 맞습니다. 수 있는 곳이죠? 네, 뭐 스마트 헬스 기기 같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예. 것들도 조금 해봤었고요. 그 선수들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그런 연구원인가요? 그렇죠. 이제 체격부터 선수들의 그런 생리적 대사.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심박수가 적게 뛰는데 네. 운동을 할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요령을 피우는 선수들이 없죠. 심박수 같은 걸 이제 실시간으로 그렇죠. 재고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교수님은 한 가지, 태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가장 인상 깊었던 것 한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뼈지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밥을 얘기하기도 하던데. 태릉 선수촌이 밥이 정말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예. 선수들이 먹는 밥 저희도 먹는데요. 예. 먹고 한 번 더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고 선수들이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훨씬 그 영양적으로도 계산이 잘 돼 있고요. 훨씬 맛있는 식단이 나옵니다. 아, 들어가셔서 살찌셨겠어요. 오래 있진 않아서 괜찮아요. 아, 오래 있진 않으셨어요?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이 어땠어요? 이번에 제가 그 신임 교수로 임용이 되면서 네. 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네네. 돌이켜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 저를 위해 길을 계획해 주시고 예. 은혜를 많이 주셨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네. 4학년을 졸업하면 예. 이제 취업 전선에 다들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의학 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네. 탭스라는 시험을 보는데 그게 토익으로 따지면 800에서 850점 정도 네. 맞아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영어 점수가 신발 사이즈였거든요. 토익하면 거의 250점 막 이렇게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시간에 비해 점수가 안 오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어려움이 네.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좀 향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랑 같이 유일하게 서울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 그 친구는 우리 학교 네, 같은 맞습니다. 학부 학생이죠? 네, 같은 학번 학생이었어요. 분명히 이 친구도 초조할 텐데 저랑 다르게 이 친구는 항상 잘 웃고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너는 초조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초조한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냐? 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나의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처음으로 굉장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친구의 얘기를 듣고, 예. 저희 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 기독교가 네. 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더 생각이 네. 없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예.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련이 왔어요. 박사 과정이 되면서 사는 것도 기숙사에서 안 살게 되고 집 주변에서 조금 다녀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아는 지인의 교회를 잠깐 갔었는데 제가 그때 사실은 학교 생활이 조금 너무 힘들었어요. 백석대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갔는데 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잠잘 시간을 막 줄이면서 해도 굉장히 좀 힘들었어서 그런 위안을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받고 싶었는데 갔던 교회에 오전에 갔는데 저녁까지 저를 좀 많이 붙잡아 두시더라고요. 활동이 굉장히 많은 교회네요, 그죠?
예. 잠을 잘 못 자는 시기였는데 아침에 갔다가 이렇게 저녁에 거의 퇴근하듯이 뭔가 좀 지친 상태로 나오니까 회의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신앙생활에 대한. 잠깐 쉬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게 금방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네. 잠깐 이제 내려놓게 됐죠. 박사 생활에도 고난이 많더라고요. 석사 네. 때는 선배들이 알려준 거를 그냥 잘 따라해서 하고 예. 보조해서 발표를 하면 되는 정도였는데 네. 약간 작은 교수님의 역할을 많이 맡기더라고요. 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고 실제로 석사랑 박사의 논문은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졌었는데 그때도 또 다행히 백석대 동기가 네. 같이 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친구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또 이 친구를 보니까 저보다 또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 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저 친구 때문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때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다. 다니면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되게 우연치 않게 저랑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멀쩡히 다니던 학교를 관두고 목사님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친구가요? 신앙과 관련된 학교를 가서 신앙생활도 조금 저도 배우면서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런 제 얘기 속마음을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 도와주기도 하고 너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친구로서 잘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초 정도부터 이제 동네에 있는 교회를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예. 백석대학교 사범학부에 있는 기독교 학생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떨어져서 없을 때는 또 신앙이 나태해져서 등한시했던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셔서 공부할 때도 또 옆에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또 붙여줘서 또 본인도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또 친구 중에 또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을 또 붙여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김준식 교수님의 인생 삶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가 잔잔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당부까지는 아니고요. 선배이자 제가 또 교수로서 이번에 신입생 여러분들과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가족으로서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짧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계신 좋은 교수님, 좋은 친구, 좋은 선후배들과 잘 교제하시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은혜로운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윤식 교수님의 간증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영화 원더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신입생이 되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소홀히 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지원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교수님이 친구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간증을 해주신 우리 교수님에게 박수로 우리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나산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나산별을 시청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성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이화정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어릴 적부터 꿈이 유아교육과 교수님이 되시는 게 꿈이셨나요? 아니요. 오. 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제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패션 디자이너. 네, 저 왠데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바람은 또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설득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는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진학을 했고요. 가서도 사실 한 1, 2학년 동안은 방황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제대로 안 듣고 항상 수업 시간 되면 뒤에 앉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이제 뭐 노트에 가득 그냥 옷 같은 거 그리는 거, 그런 게 이제 저의 그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에 우연히 정말 제 삶의 롤 모델을 만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친화적이고 또 다양한 교수 기법으로 뭐라 그럴까요? 친구 같은. 네, 친구 같은 그런 교수님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님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가가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큰맘 먹고 교수님 연구실을 두드려야 될 정도로 무섭고 또 두려운 분이었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강의 기법들이 일반적인 강의 전달식의 교수법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흥미를 못 느낀 거죠. 그러다가 3학년 때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오셨는데 그분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수법에 또 굉장히 학생 친화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언니 같은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그런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 교육학이 얼마나 재미있는가를 이제 제가 눈을 뜨게 된 거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흥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거 보니까 교수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를 교육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수가 된 겁니다. 교수님, 또 저희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부캐가 있으시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좀 더 나은 교수법을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를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교사연극협회의 네. 부회장님이시자 또 이사장님이시라고. 이사장은 아니고 이사님. 이사님. 네. 이사님이라고 또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교수가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르칠 거면 정말 잘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주말에는 항상 뭔가 새로운 교수법을 배우러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안 배운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교수법의 자격증에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특강을 갔는데 10분 이상을 주목을 못 시키더라고요, 제가. 네,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되나? 이러면서 이제 멘붕이 오고, 그러면서 자기 성찰을 한 거죠. 과연 나한테 부족한 게 뭔가. 봤더니 제가 제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표현하는 그 표현의 어떤 영역도 너무 좁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나를 망가뜨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용기를 가지려면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연극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교사연극협회라는 곳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연극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것들도 공부하고 정기 공연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디셨는데 네. 그중에 교수님께서 거기서 배우고 느끼신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딱 3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활동했던 그 한국교사연극협회라는 곳은 주로 연극을 좋아하고 연극을 하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적인 연극을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적인 어떤 목적으로 교육의 문제들을 다루는 연극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는 뭐 왕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작품으로 공연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그 공연을 보러 오는 대상들이 또 주로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하면서 그들의 공감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작기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의 그 활동 부분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컸고요. 2번째는 저희가 그 연극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그 무대에서의 어떤 자세, 포즈, 제스처, 또 발성,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발음,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배우다 보니까
교수자로서 강의 역량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극을 하기 전인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그 교수자로서 강의 역량이 월등히 좋아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건데 제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극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맡았던 역할이 이제 다방 내지 역할 또는 뭐 남편을 아주 괴롭히는 왕따시키는 아주 못된 아내 역할 또는 뭐 학생들의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여주는 그 정말 멋진 선생님의 역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했는데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 저의 삶의 어떤 스펙트럼, 경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연극 연습을 하고 이제 대학로에서 집에 오게 되면 거의 새벽 1시예요. 운전을 하고 막 오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야 정상인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할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그 연습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나의 그 스트레스를 거기다 다 풀고 오는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극이라는 데가 내 인생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돌파구 같은 역할. 그래서 저는 정말 연극이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연극의 어떤 경험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낀 게 이렇게 좋은 교수님이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얼마나 또 좋고 긍정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까 네.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 수업 듣던 학생들 중에 일부는 저랑 같이 공연도 참여했어요. 그래서 무대에도 서고 어떤 친구들은 조명 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경험들을 했죠. 혹시 교수님이 하셨던 공연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로 저희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네. 네,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직업을 사랑하는 애정이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미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내고 계신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학생들이 무엇을 좀 지향하고 지향했으면 좋겠는지가 있을까요? 우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학생들의 그 시기로 돌아갔을 때를 보면 제가 저한테 부족했던 열등감에 쌓여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열등감을 극복하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하고 발현시키는데 더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꼭 권하고 싶고요. 사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잘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서 발현하는 그 노력이 사실은 여러분에겐 제일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좀 폐쇄적인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때 학생들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 인터뷰 의뢰를 받았을 때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은 동년배거든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구로서 또는 뭐 동료로서 너라면 친구들한테 어떤 얘기를 제일 해주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얘기하기를 다양한 경험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즐겼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세상들이 막 열리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같은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 좀 더 보태자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까지 보태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라서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다양한 경험들이 사실은 또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어느 순간 팡 하고 터져요. 깜짝 놀라요. 내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양한 경험들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네. 백석의 학생들이 그럼 어떠한 자세와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30대 후반에 제가 정말 뭘 잘하는지 그 재능을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40대가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 그 좋아하는 일, 제가 잘하는 일을 즐기면서 정말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찾을 때 사실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잘하는 일이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가를 찾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여러분의 열정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좀 제일 어려운 건데 옳다고 확신이 드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비전이고 사명감인 거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써보세요. 쓰다 보면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누구나 다 달란트는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달란트들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한테 필요하고, 그걸 잘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하는 게 바로 또 우리 교수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저희 백석이 또 신앙으로 교육하는 학교이잖아요. 네. 교수님에게 하나님이란 세 글자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어려워요, 세 글자. 네. 세 글자. 저한테 하나님은요, 빅픽처 같은 분이에요. 네. 제가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예비해 놓으셨었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닥칠 때마다, 하나님 이번엔 또 뭘 예비하셨나? 뭘 주시려고 또 이런 일을 주셨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사실은 순종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그렇죠. 느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그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느끼는 게, 사실 저의 꿈이 패션 디자이너였잖아요. 근데 패션 디자이너의 꿈과 교수의 꿈, 사실 둘 다 간절했는데 왜 교수의 꿈을 들어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교수로서 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일들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이 되길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이 결국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끌어가게 하는 전환점이 되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발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웅을 찾고 그를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그 영웅을 능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영웅이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네. 영웅을 만들어라. 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이 또 나산별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도 저희의 영웅 그리고 저희의 별을 혹시 교수님으로 선정해도 될까요?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젠더 기반 폭력 1. 성폭력과 성희롱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사회에서 두 개념은 서로 다른 현행 법률이 적용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 즉 젠더를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 위에 있습니다. 이제 성폭력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강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은 성적 언동에서부터 강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개념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 즉 섹슈얼 허레스먼트가 번역된 말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성적 괴롭힘을 뜻합니다. 성희롱의 유형은 크게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성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희롱이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을 주는 행위도 의미합니다. 대학 내 성희롱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직원과 학생 등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학생은 학습권을, 노동자는 노동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학 내 성희롱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이 명시된 학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폭력과 표현과 개념이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다르지만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성폭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희롱을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적 약자의 경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나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오히려 본인이 비난을 받거나 학업에서 불리해지는 등 2차 피해를 입을까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하면 공동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동체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많은 공동체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에 신뢰를 잃었고 많은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권력이 없는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돌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상대방에게 성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자의 문제인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도 성폭력과 성희롱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로 느껴지나요? 튕긴다. 같은 여자끼리 왜 그래? 같은 남자끼리 왜 그래? 남자 맞냐라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면 성폭력과 성희롱은 결코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일상 속 가부장적 통념과 여성에 대한 편견은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기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상대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분명하게 상대에게 의사를 묻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어렵게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튕긴다며 여성의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절했다면 상대의 의사를 확인했으니 상황을 종료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상대의 거절을 해석해서도 안 되며 거절을 이유로 상대에게 분노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의 분노는 상대에게 위협이 됩니다. 같은 여자끼리 어때? 같은 남자끼리 어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별 간에도 당연히 성희롱이 발생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나 표현은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신체를 품평하는 문화는 또 어떤가요? 여성을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몸으로 보며 대성화하는 문화는 그 자체로도 문제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다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하고 자성하며 이러한 문화를 해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촬영물을 이용한 성범죄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여 촬영하는 불법 촬영과 피해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디지털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차별적인 젠더 구조와 남성 중심적 음란물을 소비하는 문화에 관대하며 피해자에게 엄격한 인식이 작동하는 문화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앞서 함께 살펴본 젠더박스에 의해 남성에게 성적인 욕망은 장려되고 음란물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문화가 있는 반면
여성에게 성욕은 금기시되고 여자답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남자라면 성욕이 있어야지, 여자라면 처신을 잘해야지와 같은 성고정관념은 성욕에는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로 단순 치환할 뿐만 아니라 성을 매개로 한 관계에 있어 남성을 주체적인 위치에 두며 여성을 수동적인 위치에 둡니다. 남성 중심적인 불법 촬영물은 여성을 인격을 가진 사람보다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대상으로만 여기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피해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화장실이나 공공장소에서 본인의 신체가 촬영되고 성적으로 소비되는 피해를 입습니다. 여성의 사적인 일상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으로 소비되고 확산됩니다. 이때 여성의 인격은 철저히 무시되므로 영상물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간혹 어떤 영상물 속에서는 피해자가 능동적으로 성적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순결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고 그러게 왜 그런 영상을 찍었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무책임하게 촬영물을 소비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공범이 됩니다. 이 내용은 대학 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의 사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군가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는 것, 공유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포하고 공유한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납득할 만한 피해자인지 평가를 하는 잘못된 문화는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문화의 근거에 작동합니다. 여성의 성적 평판을 남성이 결정하는 사회에서 순결한 피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여성이든 보호해야 할 여성에서 배제됩니다.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인권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한 프레임은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해를 확대시킵니다. 피해자에게 순결성과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인 젠더 구조와 가부장적인 문화가 만들어낸 2차 피해입니다. 구조와 문화가 만들어낸 피해자다움과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이 프레임을 가지고 피해자를 평가하고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반성하며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소비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불법 촬영을 하지 말고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으며 상대의 동의 없는 유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시청을 거부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